오늘은 미래를 혁신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명수 대표님께서 스피칭으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여러분 큰 박수로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린 회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텔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격렬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텔이 올해로 50주년이 됐습니다. 인텔이 1968년에 로번 노이스와 골든 모어라는 두 박사님이 인터그레이트, 통합을 의미하는 인터그레이트하고 전자를 의미하는 일렉트로닉스를 조합을 해서 인텔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68년에 만든 지 이제 올해로 50주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앞에 있는 PC에도 마찬가지로 인텔 인사이드, 인텔이 지금까지 50년 동안 성장하는 데 있어서 PC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PC가 어떻게 보면 PC 중심의 인텔이 성장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텔이 2010년 초중반에서 보니까 지금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텔도 뭔가 이런 변화에서 내가 변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인텔도 마찬가지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생각한 거는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를 주도적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PC 회사를 포기하는 거가 아니라 PC 회사에서 넘어선,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의 회사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회사의 전체적인 전략 방향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특히나 이제 저는 조금 여러분보다 훨씬 전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자율주행차, AI, 버추얼 월드 이런 부분이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지금 현재나 미래에 보면 그거는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회사들이, 모든 기업이 이것이 차세대 성장 동력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 즉 미래의 어떤 혁신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 봐지는 그 분야에서 인텔도 또한 굉장히 공간을 제공하는 그러한 혁신을 하겠다라고 인텔이 어떤 방향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꿈이겠죠. 그러니까 인텔이 PC 회사에서 데이터 회사로 변신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를 선도하겠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인텔은 거기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얘기할 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 데이터가 어떤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런 초연결 시대에 있어서 생성되는 데이터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일반 평균 인터넷 사용자가 생성하게 될 트래픽의 양이 약 1.9GB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차가 하루에 한 4TB. 그럼 스마트 팩토리,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약 1PB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데이터는 그 자체가 원이하고 같습니다.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데이터가 정제되고 처리가 되어야지만 거기서 어떤 통찰력이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그런 정제 분석을 거쳐서 새로운 통찰력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는 많은 사업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인텔의 전략의 어떤 방향도 이에 토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많은 그런 스마트하고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클라우드하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보내지겠죠. 보내져서 거기서 분석되고 학습되어서 엣지 단의 디바이스의 어떤 가치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그런 엔드에서 엔드 단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거가 인텔의 목표고, 거기에서 인텔이 갖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차별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인텔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지금 인텔의 어떤 실적이나 지금 가는 과정에 보면
이 부분이 맞는 전략이다라는 부분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Inventing the future. 굉장히 멋있는 얘기죠. 미래를 혁신한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하나의 예를, 간단한 예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평창올림픽 여러분들 다 보셨죠? 아마 가서 보시고 TV로도 보셨을 텐데 그 개막식 때 그 드론이 오륜기를 그리는 거 보셨어요? 그죠? 그 오륜기를 그린 그 드론이 1218개였습니다. 1218개의 드론의 무게가 한 330g. 330g이라는 건 평창, 우리나라의 강원도 지역에 바람이나 이런 걸 이기기에 굉장히 어려운 무게거든요. 그거를 1218개를 띄워서 오륜기를 그릴 수 있다는 거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불꽃쇼도 많이 보고 굉장히 오륜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졌지만 올림픽이라는 거는 인간이 한계에 도전하는 거가 올림픽의 정신이라면 드론이 보여준 거는 굉장히 멋있는 오륜기를 그린 쇼가 아니라 그거는 어떤 기술이나 환경의 그런 한계를 극복해서 뭔가 우리에게 감동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번역한다는 거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거라는 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문화, 기업 문화, 그리고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텔은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계속적인 변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 검영수 대표님이 인텔 코리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수고해주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대표님께서 그 인텔 코리아에 오시기 전에 또 삼성 SDI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삼성 SDI에서 근무한 4년을 제외하면 계속 인텔에서만 근무를 이제 하셨는데 직장을 옮기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첫 직장은 그 대우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가 처음으로 그 대졸 여사원을 공채로 뽑은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한 1년 반, 2년 정도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인텔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삼성으로 갔는데 실은 20년 정도 인텔을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때 생각했던 부분은 본사를 가던가 아니면 비전 쪽으로 가서 뭔가 새로운 좀 변화를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에서 어떤 임원 영입에 대한 제의를 받았고 그래서 그러면 변화를 시도한다면 정말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시험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은 제가 20년 있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울타리가 있었고 안에서 잘하면 그냥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패스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유무산 자산이 굉장히 있었지만 새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두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정말 나의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걸 버리고 거기 가서 성공을 한다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리스크도 있고 두려움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텔이 생각하는 아니면 뭐 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이제 스마트한 세상 이런 비전이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텔이 뭔가 이렇게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인텔이 꿈꾸는 상상하는 미래 세계 어떤 걸까요? 참고로 가기 전에 그 아까 MS권의 M자의 M자가 한자로 밝을 명이거든요. 네, 참고하십시오. 네, 그래서 인텔이 생각하는 그 스마트한 세상,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다르지만, 그러니까 초연결된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연결된 세상이고 그 세상은 정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그 세상이고 그 세상에 우리의 모든 그런 전 산업군에 겹쳐서
모든 거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텔은 아까 데이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텔은 데이터를 가지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죠? 인텔이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인텔은 그러한 어떤 초연결의 스마트한 세상에 관련된 그런 기술을 제품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인텔은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텔은 계속적으로 반도체에서의 리더십을 가져가는 거, 선도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텔의 DNA가 반도체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엔투엔의 플랫폼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거는 어느 회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구글, 여러 회사 구글도 얘기하고 굉장히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인텔도 그런 자율주행이라는 거가 현실이 되게, 여러분들 이 길에 자율주행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인텔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생태계, 인더스트리의 협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법제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그런 초연결된 그 스마트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AI나 자율주행이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 산업군의 그 다음에 정부를 포함한 굉장히 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데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은 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은 문화와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미래가 다르면 그 미래를 이룰 인재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필요한 인재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과 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전자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 또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인데 인텔에 입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그래서 인텔의 채용 프로세스나 아니면 인재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인텔은 이제 수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텔이가 공채나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비거나 아니면 새로 뽑아야 될 때 수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텔의 인재상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인텔의 핵심 인력들을 계속 분석을 해보니 그들이 갖고 있는 자질이 어떤 건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울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소통의 능력, 창의성,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뭔가를 something new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 리스크 테이킹 이런 부분에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공통 자질이 그렇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회사가 인텔이 변신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PC 중심 회사에서 데이터 중심 회사로 변신하면서 중요하게 얘기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하고 도전해서 실패하면 거기에서의 학습을 가지고 또다시 도전하는 끊임없이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학습을 하고 그걸 끊임없이 나가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 역량. 두 번째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아까 미래가 다르면 그걸 이룰 사람도 다르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성공의 방정식이 있었잖아요. 회사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면 내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거가 변하면서 실은 현재 그 전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가 워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수용과 포용, 그러니까 포용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그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가져가는 거가 인텔이 앞으로 가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다라고 해서 인텔의 문화 자체를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그러니까 포용이란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런 부분에서 선도를 할 수 있는 롤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